자,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결혼도 안 하신 분들한테 이혼에 대해서 참 난감하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지난주 AS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AS 후속탄으로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건강한 관계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나?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 기간이 있어요. 그죠? 연애 기간은 서로 안에 사랑을 키워가고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잘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기 이태리식으로 하면 프로바를 해보는 기간이에요. 그죠? 프로바레를 해보면서 확신이 생기면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건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해보면 과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 목표였어요. 저는 남자들은 되게 다 그렇지만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이니까 저는 계속 졸랐어요. 결혼하자고. 계속 졸랐어요. 계속 졸라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프로포즈를 안 한 거죠. 결혼하자고 쪼르기만 했지 프로포즈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큰 그 기쁨을 제가 안 준 게 되어버렸어요. 두고 제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뒤로 물릴 수 없는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단 거야 라가 아니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헤쳐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작업이 없이 우리가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 요즘에는 뭐 부모를 떠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해외로 나오신 분들은 부모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제 한계가 있죠. 송금이 끊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묶이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부모의 감정과 연결돼 있지 말아야 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행복하고 좋으면 나도 행복하고 부모가 슬프고 불행하면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리고 부모에게 데려가서 엄마 어땠어? 괜찮아? 그럼 부모가 걔 틀렸다. 눈빛이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한다든지 다 좋은데 걔 좀 새끼가 있다. 너 뭐 마음에 안 든다 나는. 혹은 또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남자가 애가 능력 없어 보여. 이렇게 말한다든지. 애가 다 좋은데 패기가 없다. 이런다든지. 다 좋은데 직업이 별로다.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녀의 마음이요. 부모와 정서적으로 탁 묶여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에 자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고 얘랑 길게 사귀면 안 되겠다. 마음을 접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파파걸, 마마보이 이런 말들이 생기죠. 여기 이태리에도 많나 봐요. 제가 가끔씩 저녁에 장 보러 가면 이상하게 그 아들들이 카트를 밀고 다녀요. 엄마하고. 그래서 여기 이태리도 이 마마보이들이 있나 보다. 엄마가 카트 밀고 다녀서 계속 엄마랑 싸워요. 뭐 이태리어는 못 알아듣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또 엄마하고 계속 의견 차이가. 그런데도 이제 계속 붙어 있죠. 인격적으로 독립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독립된다고 하는 것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닌, 부모의 도움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독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룬 사람은 부모와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부모를 대할 줄 알아요.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친구가 된다는 말이야. 동등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인격적인 면이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책임감과 그런 자질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종속돼요. 종속되면 부모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고, 부모 탓하고, 속상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 부모에게 도망가고, 뭐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데,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은 쉽지 않아요.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연합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그 반대 욕구를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가장 아름다우려면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존하는 법. 공존하는 법은 건강한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을,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 우리 대화 못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이태리 사람들하고만 대화가 잘 안 되지 이제 한국 사람하고는 대화 잘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한국 사람하고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딱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말이 안 돼요. 이태리 사람인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마음이 쏙쏙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괜히 같이 있으면 말은 안 통하지만 되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왜? 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향해서 왜?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왜 저 사람은 여기서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질문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밥 잘 먹다가 맞은편에 앉은 여자친구가 이러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죠. 남자가 쟤는 왜 짭짭거리면서 밥을 먹을까? 왜를 질문하는 순간 딱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왜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남자를 향해서도 여자들은 얼마든지 왜를 던질 수 있죠. 쟤는 왜 화를 내는 걸까? 저 상황에서 왜를 던지면 화낸 게 궁금하지 않아요. 화낸 게 궁금하지 않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 화가 나니까. 사람을 향해서 왜를 던지면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이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왜를 버리자. 사람을 향해서 왜? 그냥 사람은 그런 거니까. 사람은 다양한 거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우주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왜 대신 여러분 그렇구나를 배워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배워가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좀 보기 싫고 못나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조금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용서하고 용납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관계 안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이런 것은 절대 혼자서는 못 배워요. 혼자서는 못 배워요. 혼자서는 저도 얼마든지 고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상하게, 아름답게, 아주 숭고한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안으로 던져지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결혼한 사람,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의 가장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연약한 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아니, 드러내는 사람이란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는 얘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상하고 젠틀했는데, 엘레강스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얘를 만나고 나서 나는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 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배우는 거예요. 대화법을 비로소 우리가 걸음마를 떼가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아이들은 절대 혼자서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동물원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살게 하면 걔는 사람의 말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대화를 배우는 것은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가슴을 치지도 말고 말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배우고, 슬프면 슬프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구나,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관계 안에서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우고 상대방과 싸우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많이 싸우게 돼요. 재미난 현상입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왜 이렇게 부닥치는 게 많은지, 좋다가도 미워지고 미워지다 보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이 관계 안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배우세요. 그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버려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이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은 경청이죠.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열심히 눈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경청하는 거죠. 열심히. 딴 생각 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바라보고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자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내지 말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꾹꾹 눌러 참다가 화를 내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참아요. 아유, 이거 난 싫은데 참아. 말하면 또 싸울까봐, 또 말하면 또 기분 나쁠까봐, 말해놓고 또 내가 기분 나쁠까봐 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꾹꾹 쌓여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이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이 돼서 팡 터지니까 상대방은 아니 여지껏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아이메시지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겸손하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상했다면
나는 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빠. 그리고 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그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라고 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는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단순함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반드시 대안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만약 그 남자가 정말 사랑한다면 충실하게 그 대안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안은 네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자들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거든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쁜지 잘 못 잡아내요. 여자분들도. 남자들은 뭐라 그럴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참 자존심으로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타일러 주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가 좀 바뀌었다. 남자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메시지로 얘기할 때는 나는이 들어가야 되고, 왜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 준 다음에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좀 내 마음이 슬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은 가급적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너는 말하는 게 그게 뭐냐? 진짜 기분 나쁘게 말하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기보다 더 심하게 말할 수 있대.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절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단정적인 말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갈등을 없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요. 갈등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버리세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친밀한 그 사람,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의 선생님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이면 열심히 마음을 상해가면서도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결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부유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편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맞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부유하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죠. 근데 가끔씩 이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일들이 있어요. 중대한 실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가끔씩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자.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또 어렵습니다. 마음에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한 척하는 것도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해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작은 이 돌멩이가 돼서 마음속에 이 돌멩이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의 병이 돼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기 시작해요. 예. 많은 병들이 그런 용서치 않는 그 딱딱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사실은 병이 됩니다. 몸의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깨닫고 자꾸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양함 가운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정말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나와 뭔가 생각이 비슷하고 신앙이 비슷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하고 자라온 어떤 과정들이 비슷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조화죠, 조화.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취미가 다르면 취미를 배우고요.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그걸 들여다보고 배우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배우고 자꾸 배워서 다양성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조화시키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했다면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때리는 사람이 때리고 나서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실수로 우발적으로도 제가 누군가를 때려본 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니구나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없어요. 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저에게도. 누군가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심각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 사람이 자라난 가정에서 그런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도박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도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박에 이렇게 막 빠져 있는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정상 이상으로 막 이렇게 마시고 술을 안 마시고는 하루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중독시키고 마취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빨리 끊어야 되고 결혼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혼으로 향해 갑니다. 요즘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맨스 중독도 있어요. 좀 한국 사회가 부유해지고 다들 살만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보다 더 잘 살게 된 건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참 그 불륜을 그렇게 옛날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참 결혼관계 이외의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또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 이상한 풍조가 우리 한국에 생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유부남이랑 사귀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유부남들도 자기 부인 놔두고 딴 여자를 하나 더 사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양심의 가치가 없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보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한 말이 로맨스 중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위험해요. 예전에는 용서하고 참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의 중독의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중독된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한다. 용서해달라고 또 빌었다가 또 하고 그랬다가 또 잠잠했다가 또 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되고, 그런 범주가 아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죠.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매력을 자꾸 발견해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서로 한 곳을 바라보도록 해나가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냥 서로만 바라보면,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 맨날 싸워요. 근데 서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가끔씩만 서로 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근데 맨날 서로 바라보면 맨날 싸우더래요. 너에게 뭐 묻었다 그러면서 싸우고 너는 어디 입은 게 오늘 그게 뭐니 그러면서 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 손붙잡고 팔짱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면 그런 관계는 애인 관계이든 결혼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관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독화살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